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양주 진저읍에 나와 있습니다. 올 가을이죠. 8월 한 말 정도부터 시공된 이번 주택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친 공사 기간을 통해서 최종 완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총 55평 2층 집 경량 목구조로 설계가 되어지고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총 건축 공사비 3억 5,5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지어졌고요. 아마 조경과 집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가 돼서 완성된 모습을 거의 처음 보실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찍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오늘은 이제 집뿐만 아니라 외부 조경에 대한 부분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집에 이제 왔을 때 땅이었을 때죠. 약간 경사도가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좀 고안했었습니다. 전체를 땅을 들어 올려서 옹벽을 쌓을 건지 아니면은 일부를 지금 이렇게 원 레벨대로 놔둔 상태에서 집 터만 올릴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했을 때는 공사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설프게 올려버리면은 주차장이 난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있는 기본 레벨을 그냥 살리면서 한 2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계단이나 슬로프 부분을 이제 벽돌이나 옹벽으로 쌓아서 감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터 자체는 주차장 레벨보다 기본 1.5m 위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이제 성토한 땅이라기보다는 원 땅입니다. 원 땅인데 슬로프를 앞부분만 흙을 채워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보시면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간혹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땅이 한 몇 평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이 정도 느낌 나오시려면요 한 150평 이상이 되셔야지만이 이 정도의 앞마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보시면은 또 원 레벨 조경적인 부분에서 더 올라갑니다. 3계단 정도 올라가고요. 네, 이 정도면은 한 60cm 정도 기단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기단부를 디자인할 때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마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만일 이번 주택처럼 이 모노롱의 마감재를 쓴다면은 이 기단부까지 그냥 일체화되게 감아주는 게 훨씬 예뻐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에요. 외장재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안 하시는데 웬만하면 같이 감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3면 자체가 보시면 다 모노롱 조적이 아닙니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모노롱 타일로 저희가 다 마감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 메인 부분 포인트만 톤만 다르게 했습니다. 베이지한 그레이 톤 그리고 약간 고벽돌 느낌의 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같은 재질이지만은 색상을 이렇게 달리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은 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아마 외관을 보실 때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지붕을 보시면 경사도는 무조건 있습니다. 네, 옥상 사용 불가능하고요. 누수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도는 확실히 만들어 주되 외관에서는 약간 묵직한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모노롱을 전체로 다 감았어요. 목조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죠. 외장재를 뭘로 사용하냐에 따른 단점인데 그 스타크 플레스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마감재를 통해서 커버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 프레임을 내부는 흰색이지만 외부는 블랙으로 랩핑 또는 도장을 했습니다. 이 집은 알루미늄 창호와 PV 창호가 섞여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건축비 부분 저기 있습니다. 네, 주요 부위나 좀 특징적인 부분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가되 조금 덜 보이는 부분은 PVC로 가서 조금 건축비를 다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솔직히 포인트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이 포치라고 부릅니다. 지붕이 있는데 기둥이 있고 대신에 벽은 없는. 근데 현관 앞에 무조건 이 공간이 한 평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한 평만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옹졸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 2평에서 한 2.5평 만들어 주시면은 전체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커 보이고 좀 조화로운 느낌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와 있는데요. 1층에 현관문을 진입을 하게 되면 제일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창고. 여기 보시면은 점점 이 현관에 대해
건축주님들께서 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예전에는 배전반을 이 안쪽에다가도 막 배치를 하고 해도 됐었지만 이제 소방법에 의거해서 배전반을 무조건 바깥에 보이는 쪽에 위치하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간 형태의 어떤 현관 수납을 위한 현관 창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점점 50평대 이상 주택에서는 거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생활이 잦은 전원주택 건축주님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장치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저희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중문 있고 좌측, 우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좌측 복도를 따라서 바로 여기 거실과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복도에는 건축주님께서 이 레일을 걸어 놓으셔서 여기에 뭐 자녀분들의 그림이라든지 또 뭐 가훈이라든지 이런 것들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영리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여기 층고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집 왜 여기가 낮아졌냐? 바로 이 시스템 에어컨 때문입니다. 2400으로 내려와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우물천장형으로 이렇게 다운이 돼서 바로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2400이라고 해도 그리 낮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 키가 190에 달하는데 이렇게 뻗어도 겨우 닿을 정도니까 뭐 쓰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에어컨이나 환기 장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특이점인 이런 디퓨저 같은 게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환기가 될 수 있는 구멍인데요. 열 회수 장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원주택에도 열 회수 장치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열 회수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점점 공기가 나빠지고 환기를 할 수 없는 겨울 같은 때에 문을 다 닫아놓고 외부 공기를 이 시설을 통해서 바깥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이쪽 안쪽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건축주님들께서 문 닫고 생활하실 때도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 주방은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디귿자 형태의 주방으로서 위에 상부장이 없어요. 상부장이 없는 것은 건축주님께서 이런 깔끔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이 기본적으로 요새는 설치가 되고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환풍기가 달리게 돼 있습니다. 환풍기 틀면은 굉장히 파워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점점 그 냉동식품이 생활이 잦아지잖아요. 그래서 전기 오븐이 들어가 있어요.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부님들의 로망이 있던 이런 180도로 완전히 열리는 LG 디오스 거고요. 이게 뭐냐? 대부분 다 이제 예전 고급주택에서 많이 설치가 됐던 식기세척기예요. 식기세척기가 요새는 LG 제품이 많이 설치되는 걸 보고 있고 LG 제품 왜 설치되냐? 앞에 아무 버튼이 없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깨끗하고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새 주방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주방으로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거실부로 한번 나와 볼게요. 거실부로 나오게 되면 이 집은 특이하게 올 PVC로 창호를 선택을 했다가 거실 창이 워낙 뷰가 좋고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 창입니다. 거실 창만. 이런 대형 창호들을 알루미늄 창호로 설치를 함으로써 단열에서도 조금 더 이점을 취하기도 하지만 왜 이걸 설치를 했냐? 창호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건 창호가 PVC 창호도 잘 만들지만 알루미늄 명가로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크고 무거운 창 그리고 자주 여는 이 창들을 쓸 때 내구성에 대해서 강력한 걸 원하셨고 바로 그 알루미늄 창호가 그에 대한 답안일 수가 있어서 이건의 알루미늄 시스템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삼중 유리로서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데도 햇빛만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면은 전혀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성에가 끼지 않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 거실은 요 창호가 PVC로 선택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선택했다는 게 가장 큰 특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전에 이제 현관 들어와서 우측 부분으로 갈 텐데, 우측에는 여기 이제 화장실이 들어가고, 계단 창고, 그리고 안방존 이렇게 있는데요. 화장실은 사실 다른 집과 별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 와서 저도 모르게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그리셨더라고요. 재밌는 우리 아이들과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런 백색 클래식한 느낌의 타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 창고인데 계단 창고가 이 집은 좀 커요. 제가 이렇게 계단 창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계단 창고의 실용성은 굉장히 높다. 자, 안방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안방은 이 문이 특이합니다. 문이 좀 우아하죠? 예전에 많이 썼던 이런 단창의 문인데 건축주님께서 취향적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손잡이까지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셨고요. 안방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작지가 않아요. 안방 화장실이라고 이 집은. 저쪽은 샤워실, 이쪽은 욕조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안방에서 또 안방 드레스룸과 쓰실 수 있는 또 수납 공간들이 잘 배치가 돼 있어서 요새는 이런 안방에 작은 드레스룸이 좀 많이 설치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방은 여기는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어요. 이제 침대가 들어왔고 자녀분들이 어리셔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이런 침구류들도 되는 이런 침실입니다. 안방은 좀 클래식하게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셔가지고 붙박이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방에 계실 때 좀 아늑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꾸며드렸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춥고 더울 때 완벽히 이 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보다 안방이 큽니다. 이렇게 1층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남양주 주택 2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에 들어서자마자 채광이 상당히 잘 되죠. 한 4m에서 4m 초반 정도 되는 가로로 긴 거실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건 일단 채광이 상당히 잘 되고요. 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간 보면 동남향 쪽에 가까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전면에 창을 이렇게 시원하게 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창을 시원하게 냈을 때 평소처럼 이렇게 LS 창들을 쓰지 않고 가운데 크게 유리를 다 픽스를 보여주고, 실제로 필요한 환기 부분은 좌우로 몰아서 틸트 앤 턴을 할 수 있는 창을 설치를 해서 실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보기 좋고 쓰기 좋게 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이렇게 따뜻하게 마감을 해놨고요. 남양주 주택의 2층의 어떤 설계적인 부분, 구성을 제외하고 마감에 있어서의 포인트들 혹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층고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목공으로 실링을 내립니다. 내려서 설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콘크리트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목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높이로 하나를 다 맞추면 천장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높게 가고 에어컨이 설치되는 부분만 살짝 다운을 시켜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지금 간접 조명으로 처리를 했어요. 계단을 올라와서 이 소거실을 중심으로 좌우로 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선 좌측 방을 먼저 살펴볼게요. 들어오시면 작지 않은 느낌이에요.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소거실의 한 가로폭 정도가 방이고요. 3m, 4m 정도의 직사각형 방인데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깊이가 4m가 있다 보니까 방이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서서 바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쪽에 이렇게 채광, 환기를 위한 창이 크게 있어서 공간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실을 중심으로 오른쪽 공간을 살펴보실 텐데, 먼저 눈에 띄는 건 화장실이에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변기와 샤워 부스가 안쪽에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는 밖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이렇게 하죠. 추세기도 하고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용상의 건축주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안에 마감을 테라조 타일로 해서 조금 포인트를 줬다, 이런 정도의 특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그냥 평범하게 변기와 샤워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폭은 1m 7, 80 정도 되지 않나 보입니다. 2m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하거나 어떤 샤워를 하거나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딱 들어서면 약간 정사각형의 느낌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의 용도는 그냥 다용도 룸이에요. 2층의 소거실에 있어야 될 TV나 것들이 거실에 안 있고 이 방에 있는 거죠. 크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방 사이즈예요. 한 3m 정도가 채 안 돼 보이는데요. 이 정도의 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작은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대형 TV를 놔도 충분히 공간이 나와서 TV를 시청하거나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작지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망, 채광을 위한 창과 환기를 위한 창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되게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지금 보시면 이런 작은 방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아요. 이게 한 1,300, 400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팬트리에 가깝죠. 작은 창고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좌우로 배치된 2개의 룸 중에 나머지 1개의 방인데 딱 들어서서 보시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사이즈도 그다음에 폭도 거의 동일해 보여요. 한 3m, 4m 정도. 3m, 4m면 사실상 이제 4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어 보이는 건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의 2층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말씀드렸던 작은 어떤 다목적 룸 그리고 팬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락이 있습니다. 지금 여지껏 설명드리던 공간과 다르게 여기 들어왔더니 상당히 냉기가 느껴져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채광 때문에 오는 따뜻함, 상대적으로 여기는 해가 바로 들지 않아서 좀 추울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 같은 경우는 난방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난방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금 냉기가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다락은 가중 평균 높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은 낮고 일정 부분은 높아요. 높아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기에는 다소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도 공간으로 보면 작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방 사이즈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4m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3,000에서 3,000 초반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3m, 4m의 똑같은 어떤 바닥 면적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죠, 다락이. 그렇기 때문에 다락을 구성하시거나 뭐 설계하시거나 시공 준비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염두하셔서 다락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사실상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수납장이라든지 어떤 키 낮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다락을 사용하고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다락을 구성했다는 것과 2층에 작은 팬트리, 그리고 속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목적 룸, 이 다목적 룸이 나중에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상 2층에 평수가 20평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3개, 다락까지 하면 4개의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평임에도 불구하고 거실과 방 3개, 4개, 그리고 화장실까지 구성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물론 다락 평수 한 4평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한 20평이 채 안 될 수 있지만, 포함한다고 해도 20평 초반에 방이 4개 정도 나오고 이 정도의 거실이 나온다는 건 설계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타이트한 공간을 필요로 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 2층의 구성은 상당히 컴팩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2층 주택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